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TV 상크지아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수험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지금 빠르게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유튜브로만 보다가 130일 남은 시점에서 영어 공부 질문 좀 드리려고 메일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20년 지방지 50점 나온 재시생입니다. 이번 연도가 쉬었다고 하는데 전 영어 공부를 뭘 했는지, 영어를 잘못해서 맨날 영어 강의만 보다가 1년여 시간을 날린 것 같아서 유자쌤이 강조하신 구문과 어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단 합격 구문 그리고 수능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어휘랑 이제 구문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보통 많은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오랫동안 그래도 꾸준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수험생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또 과외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영어 기반 연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영어를 공부할 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처음 1단계에서는 총 4단계인데요. 처음 1단계에서는 수능 어휘를 먼저 공부하고, 수능 어휘는 어휘 시험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독해 지문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수능 어휘를 보면서 기초 문법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초 문법은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보다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어휘는 계속 반복하면서 한 3회도까지 저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 양을 계속 늘려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문 독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문 독해 왜 하죠? 구문 독해는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분들의 영어 상담 해보면요, 문장 해석을 시켜봐요. 그러면 오랫동안 공부했던 수험생들 중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들 특징은 뭐냐면 감으로 독해를 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볼 줄을 몰라요. 우리가 문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어휘, 그리고 어법, 그리고 구문이 있는데 어휘랑 어법과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어휘는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우리가 어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어법과 구문입니다. 어법은 단순하게 문법을 우리가 암기한다고 해서 단순히 넣는 건 아니고요. 계속 문장 안에서 그 어법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자, 이런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초 수험생들은 긴 문장을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험생들에게 좋은 구문 독해는 저는 먼저 문법 파트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야 돼요. 문법 파트별로 목차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강사님들의,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가 인강을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보통 많이 어려워요. 길고요.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요. 그런 교재는 기초 수험생들이 많이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은 문장이 되어 있지만 좋은 문장으로 구문이 반복되는 교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인문 기본편 베이직을 많이 추천하죠. 문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사인 제가 리뷰를 해봐도 지문이 너무 좋아요.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는 직독직해와, 가끔씩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제가 독해를 시켜보면은 독해 해석을 할 때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 막 이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실전 시험에서는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앞에서부터 빠르게 직독직해로 실전에서는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저는 직독직해를 연습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하는 연습은 끊어읽기. 끊어읽기 잘 못하세요. 문장이 길어지면은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하고 빨리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봐야죠. 그리고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고요. 문장 구조 분석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구분 독해에서는. 그리고 구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 독해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문법 이론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무원 문법 이론을 공부하고 관련된 포인트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적용하면서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는 거죠. 이게 1, 2단계인데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그런데 수험생들을 보통 상담해 보면은 대다수가 이 1단계랑 2단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 다음 단계로 독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단계를 충분히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유형 독해를 풀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공무원 어휘를 들어가고, 공무원 어휘는 철자가 많이 어렵고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비슷한 철자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휘 교재를 선정할 때는 어원이 잘 나와 있고 어원이 있으면 연상하기 쉬워가지고 외우기 쉽거든요. 동의어가 잘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교재가 양이 너무 많지 않고 적절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휘 교재를 외우시면서 뭐 생활영어 자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어별 적용 연습, 요거는 당분간 좀 복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문 독해는 한 2회독 정도 하시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유형별 독해로 들어갑니다. 자, 즉 쉽게 말하면 이 1, 2단계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잡히고 나서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이제 풀면서 계속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요 앞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독해를 들어가고 또 독해를 본인이 직접 푼다기보다는 강사님들의 인강을 듣고 보통 이제 적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사님들의 이제 영어 독해 교재를 보면은 기출 지문을 많이 활용해요. 근데 문제는 기초 수험생들에게는 기출 지문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제가 많이 이제 받는 이제 질문 중에 또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수험생들이 독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풀고 있는 교재를 보면은 시중에 있는 어려운 독해 교재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운 교재를 풀고 틀리고 자신의 약점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교재를 풀잖아요. 첫 번째, 많이 못 풉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독해를 그래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지문을 몇 지문 못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독해 교재로, 특히 해설이 잘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독해 교재로 좀 난이도가 좀 쉽다 하더라도 그 교재로 독해 지문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영어 독해 실력에는 향상에 더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 연습을 하고 유형별 독해에 들어갑니다. 이 유형별 독해 연습에서는 먼저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유형별 접근법. 그리고 유형별 독해에서는 시간 배분이나 속독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 배분은 우리가 이 다음에 20문제를 직접 푸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또는 동형 모의고사에서 시간 배분하면 돼요. 같은 유형끼리 모아놓은 독해 교재에서는 시간 배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난도가 다 달라요. 어차피. 그리고 시간 배분하게 되면은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빨리 읽느라 급급해져 가지고 내용 파악을 놓칩니다. 감으로 독해하고 내용 파악 놓치고 그러면 독해 실력이 향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의 독해까지는 천천히 풀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독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게 나오면은 표시를 하면서 계속 인식을 해주세요. 예상하면서 읽는 거죠. 단순하게 해석에만 하느라고 내용 파악 놓치기보다는 천천히라도 일단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이런 걸 표시를 안 하면은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내용이 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겠죠. 이때 유의할 점은 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뭐 해석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마세요. 왜냐면 실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오래 잡고 있어도 해결이 잘 안 되고요. 그러면은 뒤에 나온 지문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다른 과목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른 과목 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파 우리가 앞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는 표시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추를 하는 겁니다. 즉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장 내용 파악으로 유추를 하자. 이게 실전에서는 실력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는요, 리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뷰를 할 때는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체크를 해보세요. 공무원 독해 지문은요,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명확히 있을 때도 있지만 물론 추론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문 안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풀고 나서 답의 근거가 지문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선생님 저는 해석이 다 되는데요, 이상하게 많이 틀립니다. 그런 수험생들 테스트를 해보면요, 첫 번째 빨리 읽느라고 내용 파악 놓친 경우도 많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해석은 했는데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 다른 식으로 해석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는 출제자의 의도된 오답에 걸릴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이라고 할게요. 이런 건 다 제외하시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나오면 계속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문 안에서만 따지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하잖아요. 그럼 취재자가 의도한 내적인 오답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딩 스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장난치고 정답의 근거는 이렇게도 내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이 중요하지. 두 번째는 풀고 나서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요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우리가 그냥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앞뒤 문장 내용 파악으로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리뷰를 할 때는 반드시 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독해 노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 구조가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러한 연습을 안 했던 수험생들은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요. 실전 시험장에서 자신이 취약했던 문장 구조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런데 그와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집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해석을 못하거나 갑자기 당황하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고 나서 맞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맞는 문제도 반드시 문장 구조에서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들을 독해 노트에 모아서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점이 있습니다.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하지 마세요. 제 말은 풀고 나서 리뷰할 때만. 왜?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야 돼요. 구문 독해의 우리 취지는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천천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유형의 독해에서까지 만약에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 또 내용 파악을 놓칩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풀고 나서는 반드시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독해를 풀고 나서요.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은 저는 독해용 어휘 정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장 갈 때까지는 독해는 꾸준하게 풀 거예요. 즉, 푸는 감은 계속 향상이 됩니다. 남은 건요, 어휘 싸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독해 지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많다고 해볼게요. 그 독해 지문 좀 더 수월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할게요. 그럼 글을 읽으면서도 아마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중요해요. 이 독해용 어휘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볼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휘 교재를 각각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 교재는 1시간씩이라도 꾸준하게 봐주시고요. 대신에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우리가 눈으로 약간 봐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타과목 공부하기 전에,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등 자투리 시간에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많이 겹치니까 당연히 복습 효과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걸 보완하는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형의 독해는 이 정도. 유형의 독해는요, 어려운 교재는 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몇몇 수험생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아,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 지문 좀 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어려운 지문은요, 우리가 다음 단계인 영어 연도별 기출도 충분합니다. 그걸로. 그리고 공무원 독해가요, 모든 지문이 다 어렵지 않아요. 10지문이라고 하면요, 어려운 지문은 많아야 한두 지문입니다. 그거는 기출에서 할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3단계 연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공무원 어휘랑 생활영어는 계속 반복을 해야죠. 그리고 랜덤 문법 문제를 푸실 분들은 이제 랜덤 문법 문제 푸시고 좀 올려볼게요. 대신에 랜덤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문법 이론을 안다고 해서 바로바로 문제 풀리진 않거든요. 바로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을 안다고 해서 문제에 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론은 이론대로 보지만 문제를 풀고 틀려보고 대신에 출제 포인트 적어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랜덤 문법 문제는 많이 틀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외우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는 공무원 영어 문법은 3문제에서 4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사지선다형을 하면 12개에서 16개 포인트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론, 포인트를 반복해 주세요. 랜덤 문제를 풀면서도 이론과 포인트는 특정 시간 정해가지고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갑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 교재가 없어요. 보통 강사님들 기출 교재가 아예 없으신 분도 계시고
기출 교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별 독해, 아니 유형별 기출로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단원별로. 근데 영어만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20문제를 제대로 직렬별로 푸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9급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요, 처음엔 좀 쉬운 직렬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10년도 순으로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사회복지가 시험이 영어 시험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좀 쉽고요. 교육기준도 좀 쉽습니다. 그리고 기상직, 국회 9급, 요거를 좀 먼저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다 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직렬을 푸는 거예요. 7급. 지금 7급이 영어가 없지만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딱 모아놓은 교재도 있거든요. 기출만. 그리고 7급 서울시, 그리고 국회 8급은 거의 편입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야 적은 남는다. 법원 소기는 거의 독해 위주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거의 한 120회 이상이 있어요. 영어 2010년도고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지금하고 잘 안 맞지 않냐. 영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워요. 물론 특정 연도, 특정 진열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푸는 거예요.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게 기출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을 안 푸는 날은 다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별 독해 교재를 푸는 거예요. 대신 기출을 푸는 날은 그 안에 독해가 10지문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 독해를 안 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0문제 실제 기출을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시간 배분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먼저요, 제가 지금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영어 연도별 기출 풀 때 제가 지금 공무원을 추천했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한 달 정도 잡고서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 경찰 준비하지 않는데요? 자, 경찰 영어는요, 공무원 영어랑 포인트는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살짝 쉽습니다. 물론 경찰 영어가 2018년도 이후로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쉬워요. 즉,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먼저 한 달 정도 잡고서 20회 정도 되거든요. 요거 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기출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영어 기출을 안 풀고 공무원 영어 기출로 들어가면 아마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한 달 정도 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라고 합니다. 20문제를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 어휘, 생활영어, 문법, 암기 파트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암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빨리 알면 빨리 풀어서 시간을 줄이시고요. 모르면 빨리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독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암기 파트에서 만약에 오래 걸린다? 그럼 당연히 독해 시간이 부족해지죠. 두 번째, 풀다가 막히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막히는 문제 오래 잡지 마세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그거를 괜히 해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뺏겨가지고 뒤에 독해 시간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과목 풀 때 시간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이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렵겠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그리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빨리 풀고 다시 못 푼 문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세 번째, 독해도 아까 유형별 독해 마찬가지로 혹시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문맥상 이런 내용이 아닐까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영어 연도별 기출도 리뷰가 중요합니다. 기출이 중요한 건요, 단순히 풀고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뷰가 중요해요. 첫 번째, 어휘, 생활영어 반복됩니다, 여러분. 보기양에 있는 어휘, 생활영어까지 다 정리하세요. 독해형, 어휘, 독해. 그럼 여기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동의어도 체크하세요. 두 번째, 문법, 출제 포인트 적으세요. 그러면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론수나 포인트 교재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독해. 아까 유형의 독해랑 똑같습니다. 독해는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지문화에서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요.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키는 방법은 독해는 어차피 꾸준히 풀고 여러분들 계속 틀리겠죠. 남은 거는 어휘 싸움이에요. 자, 여기서 영어 연도부 기출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몇몇 강사님들은 영어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기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똑같이는 안 나와요.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 비슷하고요. 답을 근거 찾는 연습, 해석이 안 될 때 유추하는 연습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독해형 어휘는 똑같이 나와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연도부 기출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독해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요, 독해형 어휘를 정리해가지고 독해형 어휘 노트예요. 그럼 결국 독해형 어휘 노트라는 거는 앞에서 어휘 생활 영어도 여기서 정리할 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독해형 어휘를 정리하는 건데, 이건 눈으로 보자고 했죠, 자투리 시간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출을 꾸준히 풀고야 많이 틀리세요. 괜찮아요. 대신에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뷰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 자체도 워낙 어려운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어려운 질문은 충분해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영어를 공부하는 보통 추천드려요. 자, 적은 거 보니까 현재 들은 강의로는 심우철 선생님 합격 구문, 합격 영어 요약집, 문풀점, 그리고 손진수 40포인트 문법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독해는 강의를 들어도 영상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독해는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돼요. 강의를 들으면 뭐가 문제냐면 안다고 넘어갑니다. 강사님들은 이미 풀어본 지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실력을 느는 게 아니라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직접 푸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강사분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거든요. 막상 제가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는 그 교재가 지금 어려운 단계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로 많이 푸세요. 강사님들의 교재는 어려워요. 어려워야지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니까. 그러면 더더욱 인강이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자기 만족하겠죠. 아, 이 교재 어려운 교재인데 남들 참 유명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강의 들으니까 점수 잘 오르겠네. 그렇게 되는 영어는 영어를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많이 틀리세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분석을 하고 자신의 약점을 체크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해석이 힘들어. 해석이 힘들다는 거는 그 교재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 지금은 내 실력에 공시 독해는 풀체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같은 생각,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표 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을 거예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표는 해석이 상당히 잘 나있고, 문장 중에서 잘 나있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거는 인강 교재가 아니라 독학 교재라서 과외처럼 상당히 잘 나옵니다. 저희도 이걸 추천합니다. 하프는 지금 풀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하프는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하프 모의고사는 물론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나 새벽에 일어나서 하프 모의고사 좀 풀고 영어 감을 유지할래,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니까 푸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많이 밀리셔가지고 영어를 줄여가지고 영어는 최소한의 값만 유지하고 다른 과목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도 하프 모의고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프 모의고사 전에 그 전에 영어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랜덤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시험은 20문제 시험이에요. 10문제는 다릅니다. 시간 배분도 다르고요. 그래서 하프는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하프를 풀 거면 차라리 20문제 구성된 기출을 푸세요. 아니면 동형 모의고사 풀던가. 하프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합격생분들이 합격하고 나와서 나 하프 풀어서 많이 도움됐다, 이렇게 보통 많이 추천을 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프를 풀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기보다는 어떤 교재든
그 교재를 제대로 활용해서 자신 실력 만드는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프는 남들 푸는데서 굳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20문제로 구성된 기출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습을 하고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질문 볼게요. 너무 늦었지만 공시 영단어 복화 이스트림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수능 영단어 워드마스터도 같이 해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수능 영단어를 만약에 같이 볼 생각이면 수능 영단어는 일단 자출 시간 빼서 이거는 튼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화 이스트림은 1시간 정도 정해놓고 이거는 꾸준하게 보면서 계속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세요. 130일 동안 해독 최대한 많이 해서 영어 어휘 문제 잘 맞추고 싶은데 영어 어휘 수어생활 영어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하나요? 아마 겹칠 거예요. 그래서 복화 이스트림 2.0은 계속 보시고요. 영어 기출을 푸시면서 모르는 어휘 생활 영어 정리를 하세요. 그럼 복화 이스트림과 많이 겹치면서 반복도 될 거고 대신 기출 어휘 정리한 거는 자투 시에 보정했죠. 반대로 복화 이스트림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보완이 됩니다. 자, 아니면 단어장만 주구장창 봐도 되나요? 단어장만 주구장창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는 외우는데 지문 봤을 때 생각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저도 시험을 준비해 봤을 때 어떠한 단어를 막 여러 번 봤다고 해서 바로 지문에서 그 단어가 딱 보인다. 바로 뜻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구문 강의 한두 번 듣고는 부족한 걸 깨달아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직접 해봐야죠. 합격 구문책만이라도 많이 해석하고 본 후 독해 문제 풀어도 될까요? 저는 천인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쉬워요. 근데 좋아요. 근데 일반 공무원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를 제가 리뷰를 봤을 때는 어려워요. 지문이 길고. 그래서 합격 구문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한 번만 더 복습을 하시되 해석 연습을 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따로 독해 노트에 모아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문장 분석을 하세요. 근데 만약 합격 구문책이 인강을 보느라고 보긴 했지만 만약 좀 본인 실력에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잘 개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천인문 베이직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직 구문이 어려서 그런데 천인문 기본을 빨리 보고 합격 구문을 계속 봐야지 둘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보세요. 합격 구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천인문 보시면 됩니다. 합격 구문책 달달 보고 독해를 넘어갈지 추천 좀 해주세요.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구문 천재는 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독해 교재 이제 독해 문제를 풀거나 거기서 모르는 문장들을 독해 노트 정리하게 됐잖아요. 그게 그러면 구문 천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많으면 봐도 되지만 저는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는 줄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구문은 그냥 천인문 기본편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독해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하면 좋아요. 이거 풀고 저거 풀고 하면은 시간 부족해요. 자, 세 번째. 문법은 손재수 900제 풀면서 저는 생각했을 때 손재수 900제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랜덤이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강생들은요 단원별 전형 연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거는 단원별 전형 연습이 됐다는 전제하에 푸는 거고 손지수 40포인트는 괜찮아요. 이건 어차피 단원별로 포인트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단원별 문제를 풀고 출제 포인트 적어보고 암기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랜덤 문제는 어차피 영어 연습 기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원별 문법 포인트가 아직 안 잡혀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는 손지수 교재는 빼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기출도 풀 거니까 또 기출에도 문법 문제는 랜덤이니까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해요. 자, 네 번째. 독해는 지금 자연스토리 기본편 풀고 있습니다. 정답은 맞는데 해석이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지금 그 안에 문장 구조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구문 독해가 약한 이유이거든.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리면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 괜히 안 걸리려고 빠르게 읽다 보면 내용파 다 놓칩니다. 시간은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정리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을 분석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독해 실력 남은 기간 동안 빨리 올리는 방법은 어차피 독해는 꾸준히 풀 거니까요.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하시고 그걸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커요. 자, 구문 연습과 단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한 3시간 반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저는 영어 하루에 3시간 반만 하러 가거든요. 1시간은 어휘 계속 보세요. 1시간은 문법 보세요. 얘들은 암기 파트예요. 꾸준하게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에 이건 과정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구문 독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과정상, 또 누군가는 여기서 유형 독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연도별 기출을 푸는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다 겹칩니다. 보세요. 어휘랑 문법은요, 독해 풀 때 이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휘랑 어법이 있잖아요.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수도에 문제가 많은데 자유수도에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자유수도에 풀 때는요, 유형별을 섞어서 풀세요. 저는 생각할 때 추천하는 건요, 유형별을 풀 때 순서대로 풀면은 뒤에 유형 너무 늦어요. 그래서 자유수도의 독해를 푼다. 매일매일 제일 많이 틀리는 파트가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니다. 저는 이거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이건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낳는 시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약문까지 해가지고 주제부터 요약문까지 이제 랜덤으로 푸시면 합니다. 섞어서 뭐 월요일 날은 뭐 주제 제목 풀어보고 화요일 날은 일치불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랜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은 매일매일 푸시면서 낳는 시간에 랜덤 이렇게. 공시 독해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로 옮기면 될까요? 자유투 독해는 저는 다 풀지 말라고 하고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달 정도만 일단 그걸로 예행 연습하고 그 다음에 경찰 영어 기출로 들어가고 합니다. 대신에 경찰 영어 기출이나 공무원 영어 기출 풀 때 아마 좀 풀기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 다시 자유투 독해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형의 독해는 많이 풀지 않고요. 자유투 독해 기본표 하나만 풀려고 하고 나머지는 기출로 보라고 합니다. 자, 시간 줄이는 팁 좀 알려주세요. 시간 줄이는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20문제에서 어휘, 색깔, 영어, 문법이 잡혀있으면 그것을 먼저 시간 좀 줄고요. 두 번째, 독해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독해는 꾸준히 풀면서 리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고 그것을 철저히 문장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줄입니다. 왜? 그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독해가 자신이 못 읽는 질문이 나온다. 오래 걸린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예요. 영어는 어휘 싸움이에요. 독해 풀면서 모르는 독해 영어 어휘를 정리하세요. 근데 문제는 안 봐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영어가 합격을 좌우하죠. 왜요? 영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실력 형성하는데. 그리고 꾸준해야 합니다.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좌절할 일이 많거든요. 그럼 더더욱 하기 싫고 더더욱 인간이 의존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많이 틀리세요. 틀리는 건 괜찮아요. 영어 강습서는 당연히 틀려요. 대신에 틀리고 나서 그거를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해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빨리 푼다. 그러면 감독해를 하죠. 내용 파트 다 놓치죠. 점수가 안 나오죠. 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130일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계별 연습을 하세요. 지금 딱 보면은 총 4단계예요. 여기서 자신이 약한 부분 위주로 각각 단계에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영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딱 정해드렸어요. 1시간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반에서 구문 독해, 유형 독해, 연도별 기출. 그럼 여기서 각각 자신의 단계 맞는 걸 넣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 독해가, 수능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수능 어휘를 넣으면 되고, 수능 어휘를 좀 많이 보셨다. 그런 분들은 공무원 어휘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수능 어휘는 자투시간 보겠다. 뭐 문법 같은 경우도 단원별 연습이 아직 약하신 분들은 단원별 문제를 넣으면 되는 거고, 단원별 문제 많이 풀었다? 그럼 랜덤 문제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문 독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형 독해 한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자. 대신 경찰 영어를 먼저 풀어보자. 그리고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대신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안 푸는 날은 여기서 다시 유형 독해를 넣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남은 기간 동안에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실력 오르지는 않아요. 약점을 보완하고 그걸 체크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